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을 아시나요? 오늘은 생숙의 현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분양 당시엔 호텔식 수익형 부동산, 연 8% 임대 수익 보장, 생활도 가능, 이런 문구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미분양, 경매, 수익 불발, 그리고 숙박업 등록 불가 같은 말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숙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유동성의 시대였습니다. 주택 규제가 강화되자 많은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비주택 부동산이었죠.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생숙은 쉽게 말해 호텔처럼 생긴 건물에 개인이 객실 단위로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는 이렇게 홍보했죠. 숙박업 등록 가능, 호텔식 관리, 매달 임대 수익 자동 입금,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당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이건 마치 규제 피난처처럼 보였어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취득세 중과도 피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된 것처럼 느껴졌죠. 분양 현장에서는 더 화려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투자만 하세요. 운영은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연 7%에서 8% 수익 보장. 인천공항 인근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폭발적 증가 예상.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솔깃했습니다. 심지어 은퇴 자금, 퇴직금, 혹은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한 사람도 많았죠. 일부 생숙 단지는 실제 호텔 브랜드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땡땡호텔과 제휴한 프리미엄 레지던스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문제는 수익 구조 자체가 불투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영사들이 내세운 수익률은 예상 객실 점유율 80%에서 90%를 기준으로 계산된 허상에 가까웠습니다. 현실은 달랐죠. 실제 점유율은 30%에서 40%도 안 되는 곳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숙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생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많은 단지들이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어졌습니다. 즉, 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입지였던 거예요. 건설사들은 나중에 변경 가능하다,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라며 분양 당시에는 이 부분을 애매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후에는 행정기관이 숙박업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객실을 일반 숙소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수익형이라는 말은 의미를 잃게 되죠. 결국 투자자들은 주거도 안 되고 숙박도 안 되는 애매한 건물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수익이 끊기자 운영사들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보장 수익 약속도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공실이 늘어나면서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졌죠.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데 수익은 0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매물 폭탄이 터집니다. 수익형 부동산 카페에는 금매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글이 넘쳐났고 심지어 일부 단지는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천 영종도의 미단시티, 송도국제도시, 부산 해운대 등 관광특구로 불렸던 지역의 생숙은 공실률이 70%에서 80%에 육박했습니다. 구매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숙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도 대출 규제나 세금 혜택이 애매하게 적용되죠. 게다가 일부 시행사는 분양 후 운영사를 따로 세워 수익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결국 운영사 도산, 수익 중단, 건물 방치라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실제 사례로 인천 미단시티의 한 생숙 단지는 분양가 3억 원이었던 객실이 현재 1억 원 이하로 경매 낙찰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분양가의 3분의 1도 건지지 못했죠. 정리해보면 생숙의 실패 원인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제도적 모호함입니다. 주택도 아니고 숙박업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째, 과장된 수익률과 허위 광고죠. 예상 점유율 80%라는 가정 아래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사실상 가짜 수익률이었죠. 셋째, 실수요 부재입니다. 국내 관광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호텔식 투자의 포장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생숙은 수익형 부동산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제도가 불확실한 상품, 과도하게 화려한 홍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보다 그 수익이 합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는 새로운 수익형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상품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입니다. 수익은 리스크의 대가일 뿐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의 흥망성쇠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상품에 투자하려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내가 겪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